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경상입니다. 금일 알아볼 것은 확정일자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통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치르고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그 확정일자를 왜 받는지 잘 모르고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통상 매매, 전세, 월세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계약하게 될 텐데요. 매매에서는 확정일자가 필요가 없겠지요. 전세하고 월세에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하지요. 그리고 소유자를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잘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되겠죠. 여기서의 계약금은 통상 10% 정도 지불을 합니다. 5% 정도 지불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 상관없습니다. 통상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계약금의 5%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계약금이 5% 이상 들어간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을 해야지만 나중에 잔금일 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10% 정도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불하게 되겠죠. 그리고 열쇠를 받아서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를 들어간다. 이게 점유가 되겠습니다. 점유 플러스 주민센터 가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죠. 그래서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이렇게 두 개가 하게 되면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여기서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 계약 기간 동안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중간에 계약 기간 중간에 임대인 소유자가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내가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되니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은 이사해 달라.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사할 수 없다. 나는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겠다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내에 살 수 있는 권리 대항력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하면은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대항력은 어느 시점으로 생기냐? 그것은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00시에 생깁니다. 그 다음날 0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21시, 22시, 23시, 24시 땡땡 그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확정일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겠죠. 계약서 및 자기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센터 직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죠.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은 자기 컴퓨터상에 이제 보증금 얼마,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하고 월세 얼마,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소재지 이런 걸 다 기록하게 되겠죠. 그러면 왜 확정일자를
받냐 하면요. 오늘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무슨 계약의 문건이 있었다. 이런 문건이 있었다라고 확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잔금일날 이사하고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그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되고요. 또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점유, 이사를 들어간다는 걸 점유라고 했죠.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후순위 채권자들, 돈을 받을 사람들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확정일자가 2018년 1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점유 및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걸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2월 1일 날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1억이 있었다. 근데 그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후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냐? 그 대항력이 다음날 00시에 생기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그에 따라갑니다. 우선 변제권도 그 다음날 00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잔금일날 점유하고 전입신고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냐면은 그 다음날 00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잔금일날 잔금을 받고 나서 은행에 가서 근저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잔금일날 근저당 설정일자가 되고요. 대항력 및 최우선 변제권은 그 다음날 설정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은행이 먼저 돈을 가지고 가고 임차인이 남은 돈이 있으면은 이제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기에서의 키포인트 중요한 점은 잔금일날 임대인이 근저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죠.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어떠한 권리 변동 사항도 없고 대출도 실행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한 문구를 그냥 놓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잔금일날 임대인이 근저당을 받으면은 근저당이 우선한다는 것 때문에 그러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또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럼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 그러면 우선적으로 집이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임차인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1억 원 이하일 때, 그러니까는 전세 보증금이든 월세 보증금이든
1억 원 이하일 때 3,400만 원까지 먼저 임차인에게 주고 나머지 보증금은 배당할 때 그 순서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선적으로 준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우선 변제금은 계정 일자별로 다 틀립니다. 최우선 변제금 최초 개정 시기가요 1984년 6월 14일부터 됐습니다. 그때는 3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금은 300만 원까지 했고요. 최근에 보면은 2014년 1월 1일 날 개정했던 것은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까지였고 2010년 7월 26일 날 소액보증금 7,500만 원이었을 때 최우선 변제금은 2,500만 원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다 틀린데 그러면 이 날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근저당 설정 일자, 근저당 설정 일자를 어느 시기에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주 키포인트인데요. 근저당을 2015년도에 받았다. 그러면은 2014년 1월 1일께 적용이 되고요. 2016년 3월 31일 날 개정된 것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일자가 언제냐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도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것은 확정일자 받는 이유였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그래서 점유, 그리고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안 받는 분도 계신데요.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고 나중에 뭐 깜빡하고 몇 개월 뒤에 받는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정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는 미리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